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7학년도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고3 수투 부분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차 함수 fx가 있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곱하기 fx-3분의 fx 플러스 2에서 a가 0일 때 값이 존재하고 a가 3일 때 값이 존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살값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먼저 조건을 좀 보시면 fx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이 분모도 fx-3에서 0 될 수 있는 가지 한 가지, 0, x에서 또 0 될 수 있는 가지는 한 가지니까 일단 a가 0일 때 값이 존재한다는 뜻은 0분의 0꼴을 만들어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a가 3일 때 값이 존재 안 한다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0이 되는데 분자에서 0이 안 돼서 0분의 상수꼴로 된다.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일 때 값이 존재하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에 fx-3분의 f의 x 플러스 2입니다. 자, 0을 대입해보면 이 친구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거겠죠. 분모가 0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0을 대입했을 때 뭐가 돼줘야 되는 겁니까? 0이 돼줘야지 0분의 0꼴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부정형.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하나는 뭐다? 요 분자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즉 f2는 뭐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x가 1차 함수니까 최고차항 개수를 m이라고 생각했을 때 fx가 m의 x-2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a가 3일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의 fx-3분의 f의 x 플러스 2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형태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3 대입해서 m값, 즉 분자는 0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요. 얘도 3을 대입하면 0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친구는 0분의 상수꼴 나와야 되겠네요. 즉 이 분모 fx-3에다가 3을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의 3 빼기 3이 뭐다? 0. 즉 f3은 3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fx를 구해놨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 3을 대입하면 m 나오겠죠. 그래서 m은 3. 즉 fx 생김새가 어떻게 생긴 거다? 3에 x-2 이렇게 생긴 거고요. f4 값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6, 1번 되겠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다 그랬고요. f1은 g1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 t에 대해서 fx, gx 그리고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st라고 했을 때 s't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a라 그랬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fx가 gx보다 크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면적을 구할 때 어떤 부분부터 어떤 부분까지 면적을 구하면 항상 절대값을 씌워준 다음에 적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 fx가 gx보다 모든 실수에서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굳이 절대값을 안 씌워줘도 된다는 힌트예요, 저 친구가. 자, 그러면 우리 0부터 t까지 둘러싸인 부분, 양수 t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 면적을 st라고 했고요. 이 왼쪽도 t에 대해서, 오른쪽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x자리 대신에 t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ft에서 gt가 s't가 되는데 이 친구가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 하나 더 뭐 있죠? f1이 g1 플러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를 다르게 보면 f1에서 g1 뺀 게 1이다 알 수 있어서 t 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요, f1 빼기 g1, 즉 1은 t에 1 대입했으니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 거여서 a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고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니은 보시면 S3을 구해달래요. 우리 S'T가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2를 더한 친구인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적분을 해주게 되면 3분의 1t 세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에다가 적분상수 c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st가 뭐라 그랬냐면 0부터 t까지 적분한 친구 면적이라 그랬습니다. 면적이라 그랬기 때문에 t에 0이 들어가서 0부터 0까지 면적은 항상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 적분상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t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이 친구 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값이 뭐로 나와야 돼? 양수값으로 나와야 돼. 즉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S3은 3분의 1에 27 마이너스 9 플러스 6 절대값 씌운 거므로 계산해서 값이 6, 즉 니은은 맞는 말 되겠죠. 다음 디귿을 보시면 fx랑 g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친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에서 gx를 적분한 친구가 s의 4랑 똑같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친구 요 쪽에서 0부터 2까지 fx 빼기 gx의 dx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빼기 gx의 dx 라고 해서 이 친구를 s에 대한 식으로 각각 정리하려고 봤는데 양수t라 그랬어요. 양수t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를 s-2라고 두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x에서 gx 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 친구는 결국 다항 함수기 때문에 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 그래서 변수가 그냥 x로만 반기 친구, a가 2였으니까 dx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계산해주게 되면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계산해줘서 지워지고요. 3분의 8에다가 플러스 3분의 16 3분의 8, 3분의 24, 3분의 32 즉 3분의 40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S4 값 구해주시면요, S4는 이 친구한테 4를 대입해준 값이겠죠. 그래서 3분의 64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의 절대값 값은 3분의 40으로 동일하게 나와서 디귿도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상수항이 0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친구랑 그냥 적분한 친구를 절대값을 마지막에 씌운 친구가 같지 않은 것, 그게 p값이 0부터 3까지라고 하고요. 똑같이 fx에다가 q를 더한 친구의 절대값을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안에 있는 걸 그냥 적분한 거 절대값 씌운 게 같지 않은 친구가 이번에 q가 0부터 1까지라고 합니다. 가조건부터 해석해보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면적을 구하는 게 여기부터 여기가 첫 번째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친구부터 요 친구까지 이렇게 세 구역으로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구역 면적이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림이 요렇게 생기고 결국 요 부분 면적이 됩니다. 그쵸? 다음 얘 원래 거에 절대값 씌운 건 얘 친구 부분이 원래 값이 음수인데 얘를 양수로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1번에서는 이 왼쪽과 오른쪽의 면적이 어떻다? 같다. 값이 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3번은 절대값 뭐 씌워봤자 원래 자기 자신이고 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자기 자신이니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는 똑같아요. 근데 2번을 보시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다는 건 얘를 올린 다음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면적의 합을 구하는 건데 두 번째인 친구를 보면은 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 즉 아래에 있는 면적이랑 위에 있는 면적의 크기를 뺀 친구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값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조건에서 원하는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달라? 이 0을 지나는 근을 포함해서 적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되시죠? 그 범위가 0부터 3까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상수항이 0인 3차함수 fx니까 f의 0이 0이라고 일단 하나 알고 있고요. 그러면 3차함수 모양을 특정 지으면 요렇게 생긴 친구 하나, 요렇게 생긴 친구, 중근을 갖는 친구 두 개,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근을 하나 갖고 허근 갖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 중에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 확인을 할 건데, 요 경우로 보면요, 이 친구가 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적분한 게 그 친구 사이에 무조건 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p가 0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0부터 3까지 적분한 친구 사이랑 3부터 6까지 적분한 친구 사이에 근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0이라면 여러분 0부터 3 사이에 적분하는 게 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여기가 p 플러스 3이 돼서 0, 즉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한 거, 그리고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 사이가 근이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이 0,0이면 똑같이 마3부터 0까지부터 0부터 3까지가 사이에 근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0,0이라면 이 친구 0,0 제외하고도 그 전에 이미 근을 포함하는 적분 구간이 생기므로 유일한 p의 범위가 여기 아닌 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탈락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얘가 0,0이면 우리 앞전에서 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마3부터 3까지 사이에 이제 근이 들어있으니까 탈락이고요. 얘가 0,0이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마3부터 0, 0부터 3까지 사이에 근이 들어있는 범위가 또 있으니까 탈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 보면 여기가 0,0이거나 얘가 0,0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0,0이면 우리 앞전에서 계속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부터 0, 0부터 3 사이에 근 들어있는 친구 있으니까 탈락이고요. 얘가 0,0이면 0보다 훨씬 전에 이미 근이 있었으니까 p가 범위가 유일한 게 아니므로 얘도 탈락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다? 중근을 갖는 그래프긴 한데, 중근을 어떻게? 요렇게 갖는 친구고요. 0,0이 0 있으면 아까 계속 했던 것처럼 마3이랑 3 사이에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탈락이어서 이 친구가 0,0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보면요, p 값이 아까 0부터 3까지, 자 0부터 3까지 0부터 3 범위를 적분하는 거 오른쪽으로 가자마자 근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여기가 3이 되어서 0부터 3까지 면적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근을 포함하게 돼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말해서 3부터 6까지 적분하는 것보다 조금 왼쪽으로 갔을 때 근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fx는 어떻게 생겼냐?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0에서 중근을 갖고요, 3에서 근을 하나 갖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나조건을 그럼 해석해보면 우리 0부터 3까지 적분한 친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적분되어 있는 구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대. 그 말은 자, Q가 0이라면 이 fx가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무조건 아래에 있을 테니까 무조건 아래에 있는 구간, 얘 절대값에서 위로 간 구간 넓이는 어떻겠습니까? 면적은 똑같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서 x축이 조금이라도 내려오게 된다면 0부터 3까지 적분한 친구는 여기 위에 있는 구간이랑 아래에 있는 구간이 따로 떨어지게 돼서
아까 앞전에서 했던 것처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 거랑 적분해서 절대값 씌운 친구는 값이 다르게 되겠죠. 근데 이 Q만큼 올라갔대. 근데 그게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냐면 1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까지만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0부터 3까지 사이에서는 이제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만큼 올라간 게 1 돼야 되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 돼야겠죠. 그럼 우리 이 친구는 우리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2대 1이므로 이 친구는 2,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네요. 그래서 fx 구해놓은 f2는 4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서 a는 4분의 1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게 f6이므로 f6은 4분의 1에 6의 제곱 곱하기 3, 즉 27.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f알파가 f'-t-4t제곱 플러스 4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합니다. gt는 t3에서 불연속이고요. g3은 1이라고 합니다. f2 값을 구해달라 그러네요. 자, 일단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조금 해석해보면 여러분, 이 친구가 예를 들어 t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상수가 k 값이 나오면 우리 fx라는 3차 함수가 y 값인 k를 만나는 그 x좌표를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k가 여기에 있으면 만나는 점이 3개가 되죠. 이 만나는 점 3개 중에 제일 큰 값을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gt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때 t가 3일 때 불연속이고요. g3은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거를 우리 머릿속에 놔둬두시고 일단 첫 번째 힌트,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3차 함수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요. 우리 우측에 있는 항을 정리해보면 f't-4t제곱 더하기 4는 3t제곱 플러스 2at 더하기 b에 4t제곱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at 더하기 b 더하기 4라는 형태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오른쪽 항은 2차 함수고 왼쪽은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를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 k라는 y값은 점점 올라가다가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한 번 더 정리해서 꼭지점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이 축이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저 k값은 t가 증가하면 계속 올라가다가 t가 a가 되면은 그 후부터는 다시 k값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x 생김새가 일단 어떻게 생긴지 유추를 할 겁니다. fx가 만약에 계속 증가하는 함수처럼 생겼다면 여러분, 얘가 t 값이 계속 가면 갈수록 y 값은 계속 증가하게 되다가 꼭지점을 찍고 다시 어떻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그렇게 되면 알파 값은 점점 커지다가 알파 값은 점점 알파 값이 다시 작아지는 거. 즉 불연속인 구간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겠죠. 3차 함수가 그럼 다음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 다음 생김새는 이렇게 생긴 형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가 있을 때 일단 이 2차 함수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k 값은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직선이라고만 생각을 먼저 해보면 k 값이 여기서 움직일 때는 여러분, 여기서 움직일 때는 무조건 알파 값이 이 그래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 선을 지나는 순간 알파 값은 만나는 점이 2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일 최대값이어서 요 친구가 알파 값, 즉 gt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t 함수는 여기를 따라가다가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부터 다시 만나는 것 중에 제일 큰 x값이 여기기 때문에 gt 값은 노란색 함수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요 2차 함수를 보게 되면 t가 증가할 때 k 값이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y 값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오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선을 지나는 순간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요 선을 지나는 게 두 구간이 될 거예요. 근데 두 구간이 될 건데 t가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요 구간을 몇 번 지나야 되는 거야? 한 번만 지나야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오케이. 그래서 한 번 지나야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여기를 다시 찍자마자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말은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y 값이. 오케이. 근데 그때의 t 값은 뭐라 그랬어? 3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축이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이라는 힌트 하나를 주게 되는 거고요. 자, g3이 1이라는 건 이번엔 t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알파의 최대값이 1, 즉 알파 값이 1이라는 거니까 얘가 1이네요. 이 친구가 1이 되겠네요. x값이.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얻은 힌트는 뭡니까? 이 친구의 꼭지점 3, 즉 a가 3이고요. 다음 요 3차 함수의 그 근 중 하나, 근이 아니고 극값 중 하나가 x값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원래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겠죠, 그림이. 자, 가봅시다. 일단 G3은 1이다 라는 건 알파가 1인 거니까 이 친구에 1 대입하면 F의 1은 T에다가 3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3 대입한 거, 즉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6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고요. F1은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함수 여기 fx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9에 6a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되고요. b는 지워지고 a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c 더하기 4가 18, 9, 13 돼서 c는 9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fx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겁니까? x세제곱에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bx에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극값 중에 하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극값 중에 하나가 1이니까 f'x 미분한 친구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3 더하기 6 더하기 b는 0, 즉 b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fx 최종적으로 생긴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더 마이너스 9x 플러스 9. 그래서 구해달라는 거는 f2 값이므로 f2는 8 더하기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9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번 수투 문제 경향들을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조건이 쉽게 나온 게 또 아니라 각 조건별로 어떤 그래프가 안 되고 어떤 그래프가 해당이 되는지 이 판단해 주시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